걱정하다가 본인을 걱정하다가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후보를 걱정하다가 걱정을 거의 안 하시는 지경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네. 나라, 당, 후보 다 나라 걱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후보 걱정까지 하다가 이제 아유 걱정해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이 정도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꿋꿋하게 가자. 바른정당은 뭔가 약간 점점 초탈해가는 분위기예요. 우리 원래 초탈이었어요. 보니까 이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완주하자 이런 톤으로.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네. 어쨌든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남는 건 완주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인들이 또 현실 정당이 돈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이 30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어떤 대선 기간에 액션 없이 그냥 아무런 액션이 없다니요.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제 말은 네. 단일화나 연대에 관한 액션을 특별히 더 하지 않고 예전에 사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대선 기관인데 바른정당은 약간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고 약간 가치를 훼손하는 소위 정치공학은 배제한다. 이게 저희 처음부터 선언한 거였어요. 약간 종교단체 냄새도 나면서 점점 종교단체. 약간 초탈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기기 위한 또는 뭐 자기들이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명예고 가치고 명분이고 다 번지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그런 거 이제 질리지 않으셨어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완주 그러니까 반드시 완주해야 돼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완주하자 이거 다른 거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두 번째에 가까운 상태 아닌가요 지금? 점점 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하시네요. 아니 유승민 후보 본인은 워낙 원칙주의자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본인이 한번 뱉어놓은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매력이기도 하죠 당연히 거기에 환호했던 이제 지지자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대선 기간에 보수 후보들끼리라도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형이라면 국민의당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양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양쪽 모두 그다지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만든 세력,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 청산이 되지 않으면 단일화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유승민 후보하고 바른당 내에서는 가까운 축에 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 분 알아요, K모 의원. 한 분밖에 없으면서 뭘 자꾸 다른 분들이라고 그러세요, 복수처럼. 아니 다른 방송 저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 가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하고 안철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당들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각 자신의 후보를 옹호하고 뭐 이럴 때 또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나오면 바른정당 의원이 튀어나와서 변호를 하고 그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분 정체성이 많이 헷갈리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잖아요.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은 이제 한국적 관점에서는 안보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안철수 의원은 안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믿업지 않은 편이에요. 오락가락을 하지 않고 한 번 왔죠. 반대했다가 사드를 이제 왔는데 다시 가진 않았으니까. 아니 이제 사드만이 아니라도 개성공단 문제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분은 정체성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론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그런 형식은 당론이 처리되면 그때 보죠. 그러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이 철회가 되면 그러니까 사드 반대에 대한 당론 철회가 되고 사드 배치한다라고 국민의당 당론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검토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이게 이제 결혼처럼 양쪽이 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건데 한쪽만 마음이 있다고 결혼이 성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떡할 거나 어째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죠.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지지율은 낮지만 아쉬움은 니네가 와라 이거네요. 아쉬울 거려? 그러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뭐 그런 전제하에. 당론,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사드를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사드의 당론이 변경이 그 배치하는 쪽으로 국민의당 당론이 바뀌고 나면 네. 그러면 반대했던 명분은 이제 다른 명분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1번 명분은 일단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명분이 약해지는 거니까 검토 우리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만 검토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아쉬운 쪽이 검토해야죠. 하여튼 양쪽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죠. 그리고 단일화의 이제 조건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럼 단일화가 될지 또 저쪽은 연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정을 할지 이제 그건 검토하고 얘기해 보면서 조정이 연정이라는 되겠죠.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후보는 각각 그대로 살아있대. 연정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DJP 연대 같은 것도 연정의 범주 안에 든다고 근데 그때는 보는 것 후보를 같아요. 하나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공동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죠. 단일화가 아니라 연정을 전제로 한 후보 사퇴가 되는 거네요. 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 뭐 열어놓고 지금 저쪽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저쪽은.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맞아서 한 후보가 사퇴한다면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기를 사람들이 그 전망할 텐데 유승민 후보의 옵션에 단일화 그리고 연정을 전제로 한 사퇴 이 2번 사퇴도 있는 겁니까? 옵션 속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가 전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일화는 조건을 놓고 그 조건 하에서 서로 경합하여 한 사람 뽑는 거지만 사퇴는 후보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는 아직 후보한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후보는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근데 국민의당 쪽 안철수 의원 쪽은 다 연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이쪽은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뭐 서로 양가가 혼사를 하려면 온갖 뭐 협의와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게. 근데 그런 논의 자체를 김무성 선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측이 하고 있는 듯이 뭐 간간히 보도가 있긴 있었는데. K 의원이 계속 그러신다니까요. 한 분밖에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예. 그래요? 그건 네. 제가 그럼 K 의원에게 네. 김성태 의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해운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표현하자면 이해운파와 김성대파와 의견이 다른 거네요. 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의로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여튼 네. 의견이 갈리는 의원님들이 네. 있는 거죠. 아니 뭐 네. 그런 게 아니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모자식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누가 더 우세합니까? 당내. 거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우세하겠어요. 자꾸 하나라고. 본인만 그렇게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그 소위 연대든 단일화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남아 있는 거군요. 여지는. 네. 그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대든 단일화든 가능성이 높나요? 수치로 그거야 비교해보자면. 그거야 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늘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라는 분은 안 변하는 분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닫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연대 가능성과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혹은 단일화 가능성 둘을 비교하자면 1번, 2번으로 놓자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높다. 근데 그나마. 사실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50대 50이죠. 그래요? 예. 아예 안 될 확률과 비교하자면요. 그것도 50대 50이죠. 네. 물어봐야 별 소용없는 질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듣고 제가 3부에서 폭로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휴대폰 꺼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오시자마자
내가 땡땡일보를 절도했다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이 이후에 막 항의 전화 받았어요. 그 땡땡 일보로부터. 직접? 네. 여기서 땡땡일보는 조선일보죠.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 얘기했는데요. 본인이. 아니 진짜 우리 신문 끄는 거예요. 선배부터 시작해서 예. 진짜 그 때문에 끄는 거예요. 등등. 여러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소위 이제 조정동으로 대변되는 보수 언론 네. 대선 관련 보도를 또 다시 눈여겨봤더니 좀 변화가 있던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예.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모 후보를 상당한 수 오차범위 바뀐 것 같던데 예. 그 정도로 이긴다. 이게 일면에 거의 숟가락만한 글씨 하나가 숟가락보다 큰 글씨로 보도되지 않았나요? KBS 연합 여론조사가 예. 지난 일요일 날 예. 조사됐는데 등등 많이 보도되던데. 예.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뭐 샘플링 왜곡이 있다 없다 굉장히 논란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정통 보수가 여기 있는데 네. 왜 야권의 후보 한 사람 밀어주냐? 아니 그러니까 보수라고 볼 수 없는 분을 보수 후보라고 보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자꾸 이제 포장을 하는지 굉장히 저는 유감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당했다 싶어가지고.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당한 지 10년도 넘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 세력 자체가 네. 그 국회의원이 30명 이상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보수 매체로부터 외면당한 게 기억이 없어요 저는. 공식적인 정당으로는 그렇지만 네. 세력이 요만한 세력이 당했던 건 2007년에도 있었어요. 요만한 세력. 네. 주류가 아니면. 네. 근데 지금 밀어주는 쪽도 주류는 아니잖아요. 보수 매체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은 우리가 보수 비주류여서 밀쳐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은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당해왔던 일인데 덜 그런데. 덜 억울한데 아니 저분은 보수 후보가 아닌데 왜 보수 1번 2번 타자를 두고 밀어주느냐 이런 그건 보니까 불만인 이제 거죠. 보수 진영에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차라리 선택하겠다. 이런 지금 현재 작전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보수 네. 매체에서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 소위 자기들이 밀고 있는 이 모 후보, 안 후보죠 뭐. 안 후보가 보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전통 왜냐면 보수 후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문제로 보수 진보를 가르기보다는 대북 문제로 보수 진보를 가르죠. 근데 그 기준에 왜냐면 명백히 보수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씨가. 근데 이 안철수 씨를 보수 후보인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위 홀리기 전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수 1, 2번 후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실제 여론 이제 보수 1, 잘안 2번 나오고. 후보가 약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모 대통령님 때문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남 탓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저런 거는요. 최근에 이제 방금 뭐 언급하셨기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샘플링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건 선관위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른정당에서는. 또 비슷한 생각인가요? 아니 그 어떤 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전문가에 해당하는 모 교수님이 이제 글을 올려서 시작된 샘플링의 그 1인자입니다.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분 뭐 그 분야는 모르니까 1인자라고 치고 네. 어쨌든 뭐 전문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네. 분야에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님을 하고 네네.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뭐 제가 좀 창피하지만 저도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통계로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통계, 근데. 예, 그런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럼 아시겠네요. 예, 그 상당히 표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거를 모두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나 한번 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전문 영역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혹은 표본 추출,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서 이게 그 기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말고 이 기법으로 인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로 인한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성하죠. 네. 그래서 여론 조작들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단순히 시간이 쫓겨서 부실한 여론조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건지는 알 수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없죠. 근데 언론들이 그걸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말 글자 하나가 숟가락만한 글씨를 이제 보고하는 거는 그건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바른정당 내의 반응인 거죠. 그걸 보면서 혹은 이런 샘플의 왜곡을 보면서 바른정당 내에서 그런 거 같네 하는 거죠. 그런 거 같네. 네. 그런 거 같네는 그런 거는 뭐죠? 뭔가 의도가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다. 네. 정치권에서는. 뭔가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게 바른정당 내부의 분위기입니까? 뭐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여론지형입니다. 사실 이건 전통적으로 야권이 처했던 현실인데 불리한 여론지형. 불리한 여론지형과 그 낮은 지지율과 그리고 이제 그 갈라진 보수 1, 2 후보와 그리고 대구 TK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가면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배신자 정서도. 그 세 분이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계속 동일인이 포항에 오시고 대구에 오시고 저기 충청도까지 따라오세요. 동일인이요. 그래서 저희가 유승민 후보가 나타나기만 하면 가서 배신자라고 막 공격해요? 보니까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언론에 계속 잡히고 유승민 후보가 오면 막 배신자가 어딜 와서 하는 그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그래요? 네, 두 명이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까까지 생각했어요. 특정 세력에 월급 주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연리를 제껴놓고 생업을 제쳐놓고 어딜 가든 저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고 따라오는 거죠? 누군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언론에 저희가 이제 일정이 공개되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죠. 일반인들은 그거 알기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세력에 월급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이제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 특히 이제 TK 지역에 방문했을 때 꼭 따라붙는 게 환영받고 뭐 왔냐 하고 칭찬해주는 멘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언론에 꼭 한 줄 실리게 하는 거죠. 일부가 두 명이에요. 일부 주민들은 예. 혹은 뭐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은 배신자가 여길 왜 왔냐며 격렬하게 등등등으로 멘트 꼭 따지는 그 멘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이나 제가 다른 데를 다 따라가 보진 않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공작이네 공작.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동일인이에요. 옷은 바꿔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포항 죽도시장은 따라가 봤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들을 또 막 멀리서도 후보가 저기 멀리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바른 소리 한 사람 복 받으소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이라 하더라도. 근데 항상 언론에 등장하는 그 멘트의 주인공이 동일 인물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그거 왜 언론에다가 문제제기 안 하셨어? 이 사람이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걸 만든다고. 근데 언론은 또 재밌으니까 계속 써요 또. 근데 이제 그게 효과를 이게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가 비토당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역밴드 효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서 안 될 사람이니까 표를 주면 안 되겠다는 사표 심리도 발동시키고. 언론에다 그럼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야 되겠네요. 내야 되죠. 이런 일은. 네. 이거 의도가 분명한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분이 소리 지른 건 사실이니까. 소리 지른 건 사실이라 그 보도를 문제 삼을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는 왜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유승민 후보가 저희 뉴스공장에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지 이제 나오실 때가 됐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연대 후보 사퇴라도 하면 한 번도 못 타보고 끝나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유승민 후보의 저는 지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 TK에서의 배신자 소리 이렇게 이제 알바 혹은 공작원이 따라다닐 정도의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더더욱이 거기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유승민 후보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유승민 후보의 발목을 붙잡고 TK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뉴스공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본인의 배신자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까봐 그러시는 게 아닌가 물어봐 주세요. 이런 1급 참모를 저희가 일찌감치 모셨어야 되는데. 근데 유승민 후보는 사실 수도권에서 먹힐 수 있거든요. 빨리 TK를 벗어나서 수도권에 어필했었으면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계속 TK에서의 배신자 정서 극복하느라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알고 보면 또 그것도 딱 정해진 사람 몇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지역 후보에 묶인 느낌이에요. 얼른 뉴스공장에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요. 네. 솔깃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1급 참모로서 저희가 영입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물론 유승민 후보를 인터뷰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뉴스공장 청취자들과 만나게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유승민 후보 자신도 TK를 벗어나서 훨씬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인데 지지율이 2% 막 3% 1%대에 머무는 게 그 이유 그런 전략의 실패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구도, 소위 바람, 이번 선거는 완전히 진짜 양극단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쓰나미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오는 걸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꼭 네. 같이 손을 잡든 어떻게 해주세요. 해볼게요. 예. 다음은 본선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요. 이현 의원이었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일단 1번 명분은 일단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명분이 약해지는 거니까 검토 우리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만 검토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아쉬운 쪽이 검토해야죠. 하여튼 양쪽이 맞아 떨어지면 가능하죠. 그리고 단일화의 이제 조건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럼 단일화가 될지 또 저쪽은 연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정을 할지 이제 그건 검토하고 얘기해 보면서 조정이 연정이라는 되겠죠.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후보는 각각 그대로 살아있대. 연정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 DJP 연대 같은 것도 연정의 범주 안에 든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하나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공동 운영을 한다 이런 의미죠. 단일화가 아니라 연정을 전제로 한 후보 사퇴가 되는 거네요. 그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 뭐 열어놓고 지금 저쪽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맞아서 한 후보가 사퇴한다면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기를 사람들이 전망할 텐데 유승민 후보의 옵션에 단일화 그리고 연정을 전제로 한 사퇴 이 2번 사퇴도 있는 겁니까? 옵션 속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가 전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일화는 조건을 놓고 그 조건 하에서 서로 경합하여 한 사람 뽑는 거지만 사퇴는 후보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론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그런 형식은 당론이 처리되면 그때 보죠. 그러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이 철회가 되면 그러니까 사드 반대에 대한 당론 철회가 되고 사드 배치한다라고 국민의당 당론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검토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이게 이제 결혼처럼 양쪽이 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건데 한쪽만 마음이 있다고 결혼이 성사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떡할 거나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죠. 아쉬운 쪽이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지지율은 낮지만 아쉬움은 니네가 와라 이거네요. 아쉬울 거려? 아쉬울 거려. 그러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전제하에. 당론,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사드를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사드의 당론이 변경이 그 배치하는 쪽으로 국민의당 당론이 바뀌고 나면 네. 그러면 반대했던 명분은 이제 다른 명분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걸 걱정하다가 본인을 걱정하다가 당을 걱정하다가 이제 후보를 걱정하다가 걱정을 거의 안 하시는 지경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네. 나라, 당, 후보 다 나라 걱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후보 걱정까지 하다가 이제 아유 걱정이 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이 정도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꿋꿋하게 가자. 바른정당은 뭔가 약간 점점 초탈해가는 분위기예요. 우리 원래 초탈이었어요. 보니까 이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완주하자 이런 톤으로.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네. 어쨌든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잖아요. 그럼 남는 건 완주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인들이 또 현실 정당이 돈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이 30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어떤 대선 기간에 액션 없이 그냥 아무런 액션이 없다니요.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제 말은 네. 단일화나 연대에 관한 액션을 특별히 더 하지 않고 예전에 사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대선 기관인데 바른정당은 약간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고 그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만든 세력,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 청산이 되지 않으면 단일화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유승민 후보하고 바른당 내에서는 가까운 축에 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 분 알아요. K모 의원. 한 분밖에 없으면서 뭘 자꾸 다른 분들이라고 그러세요. 복수처럼. 아니 다른 방송 저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 가서 그분이 계속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하고 안철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당들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각 자신의 후보를 옹호하고 뭐 이럴 때 또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이 나오면 바른정당 의원이 튀어나와서 변호를 하고 그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분 정체성이 많이 헷갈리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잖아요. 표방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은 이제 한국적 관점에서는 안보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안철수 의원은 안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믿업지 않은 편이에요. 오락가락을 하지 않고 한 번 왔죠. 반대했다가 사드를 이제 왔는데 다시 가진 않았으니까. 아니 이제 사드만이 아니라도 개성공단 문제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분은 정체성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분명히 가치를 훼손하는 소위 정치공학은 배제한다. 이게 저희 처음부터 선언한 거였어요. 약간 종교단체 냄새도 나면서 점점. 종교단체. 약간 초탈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기기 위한 또는 뭐 자기들이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뭐 명예고 가치고 명분이고 다 번지고 그냥 이전 투구하는 그런 거 이제 질리지 않으셨어요? 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완주해야 돼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완주하자. 이거 다른 거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두 번째에 가까운 상태 아닌가요 지금? 점점 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하시네요. 아니 유승민 후보 본인은 워낙 원칙주의자이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본인이 한번 뱉어놓은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매력이기도 하죠. 당연히 거기에 환호했던 이제 지지자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대선 기간에 보수 후보들끼리라도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형이라면 국민의당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분명히 양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양쪽 모두 그다지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죠? 그러니까 저희